자, 여기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문제를 보면 우선 두 개의 숫자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를 가지고 자,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곱근이라는 기호가 있는 걸 지수 형태로 바꾸면 3분의 m이라는 이것이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숫자들이 오길래 자연수가 될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여기 있는 1부터 8까지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m이라는 숫자는 1부터 3까지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숫자를 기준으로 썼을 때 우리가 이걸 기준을 나눠보거나 경우를 설정해 보는데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갖다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m이라는 숫자가 우선 중요한데요. 3개밖에 없으니까 m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바로 3일 때, 자, m이 3이 되면 n의 3분의 m이라는 건 바로 뭘로 바뀌죠? n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이 거듭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때는 n이라는 숫자가 무엇이기만 하면 자연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자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n에는 1부터 8까지를 모두 대입해도 되는 8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m이 2일 때 한번 써봅시다. 자, m이 2라는 얘기는 n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분모가 남아있다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걸로 바뀔 수 있냐면 세제곱근 루트 n의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분모 3이라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만 자연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숫자는 바로 누가 가능합니까? 네, 바로 n이라는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n이라는 숫자는 바로 어떤 것의 세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진 숫자가 와야만 되죠. 그러면 이 1부터 8까지 중에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바로 n이 1이면 얘는 1의 세제곱, n이 8이면 바로 뭐예요?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m이라는 숫자가 2였을 때 n자리에다가 1, 2라는 숫자를 써주면 3분의 2 해서 얼마가 돼? 1이 되고 이 n이라는 숫자에다가 8을 써주면 걔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2승이 되니까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m이라는 숫자가 뭐가 되었을 때? 1일 때 n의 3분의 1 되니까 역시 위에서 했듯이 분모가 문제죠. 그럼 분모가 문제니까 n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세제곱의 형태 딱 두 개가 있네요. n이라는 숫자는 1이고 n이라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죠? 네, 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긴 8가지, 여기 2가지, 여기도 2가지.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정육면체에서 임의의 세 꼭지점을 택하여 세 꼭지점을 택하는데 이 세 꼭지점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다른 8개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쓰는 건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밑에 있는 그림의 정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밑에 있는 정삼각형과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 그게 바로 뭐냐면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바로 대각선의 길이,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여기 뭐가 돼? 루트 2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면에서 꼭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8개의 꼭지점은 모두 다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삼각형과 합동이 되기 위해선 변의 길이가 꼭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의 길이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루트 2라는 변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 것은 쟤하고 합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 것도 쟤하고 합동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꼭지점, 이쪽에 있는 꼭지점 이렇게 연결이 된 거 이것도 쟤하고 합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 분류를 할 텐데 이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면에 그려지는 대각선 한 개를 기준으로 한 면에 대각선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각선 한 개마다 두 개의 정삼각형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한 개마다 두 개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늘려봅시다. 하지만 한 개의 면에는 한 면마다 대각선이 몇 개 있죠? 네, 두 개가 있고, 자 그럼 또 늘려야죠. 그 두 개의 대각선마다 몇 개씩이 생깁니까? 네, 두 개씩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차분하게 곱사건입니다. 너마다 한 면에 두 개, 한 면마다 대각선이 두 개. 그럼 그 두 개마다 두 개씩 생기니까 연이어서 곱해야죠. 그럼 끝나지 않았죠? 한 면이라 그랬으니까 면이 몇 개 있죠? 네, 시작. 6면마다 두 개씩 대각선마다 두 개씩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삼각형을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몇 번을 셌는지 한번 세보세요. 자, 첫 번째, 이 면에 대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셌고요. 옆면에 대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셌고요. 뒷면에 대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정삼각형을 걔가 포함이 되어 있는 면이 세 곳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 세고, 이 면에서 세고, 이 면에서 센 거죠. 한 개를 세 번씩 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세 번씩 들어있죠. 그래서 세 개를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셌구나 묶음을 만들어 줍니다. 3분의 1씩 중복이 됐으니까 이걸 갖다 계산해서 약분시켜 주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8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을 3개의 상자라고 그랬죠? 다릅니다. 어느 상자에 넣어진 공을 적힌 수의 합이 13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1이라는 공을 넣을 때도 A, B, C, 2라는 공을 넣을 때도 A, B, C, 3이라는 공을 넣을 때도 4라는 거, 5라는 걸 넣을 때도 A, B, C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A, B, C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3을 총 몇 번 곱해야 됩니까? 5번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눈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죠. 자, 여러분 13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13이라는 숫자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이 총 5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죠? 네, 15입니다. 그러면 최대 값이 15이기 때문에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랬으니까 전체 답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 아닌 걸 뺀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합이 가장 커져봤자 얼마? 15.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14.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13도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답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합이 15가 되는 경우로 빼봅시다. 자, 빼기. 자, 첫 번째 합이 15가 된다. 여러분, 합이 15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전부 다 한 주머니에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합이 15가 되는 건 이겁니다. 모두 한 개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주머니가 아니라 상자군요. 모두 한 개의 상자에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 상자가 무엇인지만 결정해 주면 되죠. A 상자가 될 수도 있고 B 상자, C 상자 몇 가지? 3가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14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합이 14가 됐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모두 담았을 때가 15인데 14라는 주머니가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1 그리고 나머지 공 이렇게 생각한 거죠. 1이라는 공 한 상자에 나머지 공 전부 다 또 한 상자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14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집어넣어주는 경우만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한 개와 14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것들을 갖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자의 종류가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상자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 두 상자를 선택해서 넣는다고 할 때 여기에 1을 넣고 여기에 1을 넣는 건 다른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대상을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여 나열해 주는 것까지를 쓰는 거니까 이게 바로 3P2 가지만큼, 그러니까 개수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 정해진 대상들을 넣어주는 가지수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뭡니까? 13이라는 상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그럼 13은 전체 더한 게 15니까요. 2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자, 2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죠. 2라는 공 하나, 나머지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얘네 나머지 2개를 집어넣어 주는 경우니까 이것도 3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이 길긴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어떤 행사에서 2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면 20개를 모아야 됩니다. 종류라 그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과 병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의 대상을 갑 주머니, 을 주머니, 병 주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장소로 표현해 봅시다. 자, 이렇게 두 사람씩을 비교했을 때라 그랬으니까 갑과 을, 을과 병, 근데 병과 갑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각각 세 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집합에는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종류의 스티커가 세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두 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2개씩, 3개씩 개수를 얘기했으니까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을 함께 비교했을 때는 두 종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두 종류가 들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씩을 비교했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씩 각각
세 종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 거기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벌써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불병 스티커를 모아서 정품을 받으려고 할 때 여기 있는 걸 다 모으려고 할 때 최소로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종류를 계산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 개수하고 종류는 다르죠. 스티커 5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돼야지 정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몇 개가 필요하죠? 네, 15개가 필요하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건 최소한 15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쓴 숫자를 또 써도 된다는 얘기죠. 몇 개를 쓴다 그랬습니까?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만든 4자리의 자연수가 4자리의 자연수가 뭐의 배수?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5의 배수. 자, 그럼 4개의 자릿수를 만들어 보시고요. 자, 썼던 숫자 또 써도 됩니다만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5의 배수. 여러분 주어진 숫자가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1의 자리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건 5, 한 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들은 바뀌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얼마부터? 1부터 5 또 봐도 되나요? 되죠. 왜 그러냐면 중복한다 그랬으니까 1부터 여기 5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5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 하나씩 1에서의 함수값은 7. 결정.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입니다. K라는 숫자. 당신이 K라는 숫자에 대입을 했을 때의 함수값은 당신이 쓰려고 했던 그 숫자보다 커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모르시면 예를 드시면 됩니다. 자, K가 3이었다고 생각하면 3에서의 함수값은 3이라는 숫자보다 K니까 같을 수는 있지만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여기 있죠. K가 2라는 숫자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X값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신이 썼던 그 숫자의 함수값은 쓰려고 하는 X값 K보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머리로 풀지 마시고 눈으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라는 숫자에서 집합해서 A로 간다 그랬으니까 저 거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표현의 방식을 바꿔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써봅시다. 1대1 반드시 하나씩 대응이 되고 대응이 된 숫자는 더 이상 대응을 못하니까 대상에서 지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 1은 7로 갑니다. 갔죠? 끝. 그 다음 두 번째, 2부터입니다. 해볼게요. K라는 숫자가 2였다면 여기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K라는 숫자의 함수값 F2는 2라는 숫자보다 넘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중에서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러면 2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2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1의 함수값은 7 한 가지. 2의 함수값은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2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함수값은 이렇게 또 선을 그으면 되겠죠? 3을 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2에서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켜야죠. 그러면 또 몇 개 남습니까? 네. 3에서의 함수값은 자, 그러면 이제 3을 지우겠습니다. 4에서의 함수값은 이만큼. 그럼 2하고 3 몇 개? 아, 역시 또 4도 2개.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의 함수값은 자, 앞에 거 다 빼고 몇 개? 하나, 2개. 5도 2개. 하나 지우겠습니다. 6에서의 함수값은 네, 요만큼. 6, 5. 2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울까요? 5. 자, 이제 7입니다. 7에서의 함수값은 네, 7 밑에 있는 거지만 7은 이미 1이 먹었으니까 남아있는 거 그냥 딱 하나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함수의 대응의 총 가지수는 2를 5번, 2를 5번 곱한 경우의 수. 이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방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한 방을 출발해 모든 방을 한 번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한붓 그리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방법의 수를 우리가 4가지라고 하고 각 경우에 모든 방문의 수는 2가지이므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모든 방을 지나는 방법의 수를 이렇게 결정을 해놨으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는 경우,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해준 건 뭘까요? 분명히 곱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힌트를 준 겁니다.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이걸 딱 그려보는 게 아니라 1번에서 출발해서 모든 방을 가는 건 2가지. 이거는 곱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마다 2가지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방마다 2가지. 그럼 방이 될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방이 시작이 어디가 되든지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방의 가지수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마다 2가지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4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 조건은 뭐냐면 일일이 다 그려보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걸 곱하기로 쓰면 되니까 동일한 상황이 되는 방을 골라보세요 라고 깔려있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 되는 방.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 없이 풀게 되면 다 방마다 그려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되는 방이 어디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랑 똑같고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랑 2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퉁이에서 이쪽 귀퉁이에서 시작하는 가지수는 4가지 방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로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방은 바로 여기죠. 가운데, 가운데. 그럼 가운데에서 그려지는 건 2가지 방이 있습니다. 2곳의 방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 가지마다 각각 몇 가지씩의 경우의 수들이 있는지 하나를 타겟으로 정해서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려봅시다. 자, 모든 방을 한 번씩 지나야 되니까 첫 번째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자, 다 지났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얘는 이쪽으로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왔습니다. 지워드릴까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별을 썼고요. 자, 여기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일로 가는 걸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순간 얘를 못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순간 얘를 못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뚫어버리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안 생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렇게 가는 한 가지, 그 다음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이쪽으로 가는 세 가지 해서 이 네 곳의 경우마다 세 가지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려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하면서 봤지만 이쪽 주변에 있는 방들을 할 때 가운데를 뚫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이쪽 가면 여기 못 가고 이쪽 가면 얘 못 가니까. 그럼 절대로 저 가운데에서는 뚫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돌아버려야죠. 한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사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혹시 생각 못할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푸시면 될 것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좀 경우를 세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문제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우선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먹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 집에서 먹이까지 여기는 경로 1번, 여기는 경로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개미가 어느 지점을 갈 때마다 분비물을 발사하는데 이 경로 1번에서 분비물이 20번이 발사될 그 경우를 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지금 세 종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가 좀 다릅니다. 움직이는 경로가. 자, A라는 종류는 총 3번 움직였는데 몇 분에? 1분 동안에. 1분 동안에. 자, 두 번은 I를 왕복한다 그랬으니까 2번입니다. 자, 한 번, 두 번. 이게 한 번의 왕복이죠. 또 한 번, 두 번. 이게 두 번의 왕복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경로 1에 분비물이 20번 방사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자, 갔다. 자, 먹이 장소까지 갔다 오면서 갈 때와 올 때 각각 한 번씩,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갔다가 올 때 한 번씩. 자, 그럼 얘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여기서 두 번,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뭐라 그랬냐면 3번 한다 그랬으니까 한 번은 갈 때와 올 때의 경로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먹이가 있고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로 1에 페로몬이 방사된 횟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안 쏘겠죠? 근데 이쪽으로 올 때 몇 번? 한 번을 쏩니다. 한 번. 만약에 반대로 처음에 이쪽으로 거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향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또 한 번을 쏘겠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방향이 왼쪽부터 갔던 오른쪽부터 갔던 이렇게 돌 때도 한 번, 이렇게 돌 때도 한 번. 여기에는 한 번만 방사되는 거지. 그래서 A라는 종류의 개미는 1분에 총 경로 1번, 2번을 갔다 왔다 저 3번 움직일 때마다 5번 경로 1에다가 페로몬을 방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종류 한번 볼까요? 자, B라는 종류는 한 번 움직이는데 경로 1을 왕복한다고 했습니다. 자, B라는 종류는 먹이가 있고요. 집이 있을 때 한 번 왕복합니다. 경로 어디를? 1번을. 한 번 왕복. 그럼 갈 때 찍, 올 때 찍. 그럼 몇 번? 2번 쏘게 되는 거고. 자, C라는 종류도 한번 보게 되면 갈 때와 올 때의 경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먹이가 있고 집이 있을 때 갈 때는 1번에다 쏠 수 없고 올 때 한 번 쏘겠죠. 그 다음 갈 때 한 번 쏘고 올 때는 쏠 수 없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쏘죠. 그래서
A라는 것은 1분에 5번을 쏘고 B라는 것은 1분에 2번을 쏘고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1분에 몇 번을 쏩니까? 이렇게 갈 때도 한 번, 이렇게 갈 때도 한 번, 또는 동시에 벌어질 수 없으니까 한 번을 쏩니다. 자, 그래서 A 종류 한 마리당 5번, B 한 마리당 2번, C 한 마리당 한 번씩의 경로 1에다가 페로몬을 쏘니까 마리수가 많아지면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A가 X 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일 때 몇 번 쏜다 그랬습니까? 5번씩 X 마리가 쏠 거고, B는 Y 마리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한 마리가 페로몬을 2번 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Y 마리 쓰겠죠. 자, C는 Z 마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한 마리가 몇 번 쏩니까? 한 번. 그게 Z 마리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페로몬을 방사한 횟수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OX, EY 플러스 Z는 20이라는 경우의 가짓수를 세주게 됩니다. 이때 X, Y, Z라는 것은 마리수를 얘기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1보다 큰 자연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개수를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5개씩의 변화가 더 크니까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1, 2, 3, 4 집어넣어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X가 1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1이면 2Y 플러스 Z가 얼마가 되죠? 얘가 5니까 바로 15. 그러면 여기에서 Y가 1일 때부터 집어넣게 되면 7일 때까지 2, 7에 14,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나오니까 총 7가지가 만들어지고 X가 2가 되면 얘가 2니까 10이죠. 2Y 플러스 Z가 얼마입니까? 10.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Y는 1입니다. 그러면 2죠. 4면 8입니다. 그럼 Z는 2면 되죠. 그런데 Y가 5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5가 되면 1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니까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에서 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X가 3입니다. X가 3이면 얼마가 되죠? 5, 3, 15. 2Y 플러스 Z는 얼마입니까? 5. 그래서 여기다 쓰게 되니까 1, 2, 3 안 되죠. 그래서 2가지. X가 4면 문제가 됩니다. 2Y 플러스 Z는 얼마? 0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들의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7가지, 4가지, 2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써보겠습니다. 자, nC 3이니까 n부터 차례대로 3개, n-1 줄이면서 써야 되죠. n-1 분모에 3 팩토리얼. 자, 3 곱하기 얘는 연이어서 줄이면서 2개니까 n-1. 자, 방정식을 풀려 하지 마시고 전개시켜서 약분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여기는 2개 숫자는 같은 숫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니까 자, 이거 약분이 되고 곱하면 얼마입니까? n-2는 9. 그래서 n은 얼마? 11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학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 이 동아리에서 7명을 뽑을 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대상과 뽑는 명수가 지정이 되어 있죠. 자, 1년에서는 몇 명이냐면 6명. 자, 2년에서는 몇 명이냐면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을 뽑습니까? 7명을 선택을 하는데 1학년에서는 4명을, 2학년에서는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집단에서 뽑는 명수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6C4, 얘는 4C3. 그래서 여기는 6C2로 바꾸고 4C1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6, 5, 2, 1 곱하기 4.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A 지역에는 3곳, B 지역에는 4곳, C 지역에는 5곳, D 지역에는 6곳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지역에는 3곳, B라는 지역에는 4곳, C라는 지역에는 5곳, D라는 지역에는 6곳의 관광 지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중 3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다시 봐야죠. 다시 말이 꼬여버렸네요. 자, 이 중에서 3곳이라고 얘기하는 건 3곳. 바로 3곳, 4곳, 5곳, 6곳. 그래서 이 3곳은 3, 4, 5, 6, 총 18개 곳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18개의 장소. 그러니까 이게 A, B, C, D는 지역이죠. 지역은 곳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곳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장소 총 18곳을 대상으로 관광하려고 하는데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이 되는 경우의 수, 지역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역이 같은 경우는 바로 A라는 지역에서 3곳, B라는 지역에서 C, D라는 지역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지역 3곳에서 3곳을 관광했다. 이렇게. 그 다음 또는 합사건. 4개의 지역이 있는 B 지역에서 3곳을 관광했다. 선택하면 되겠죠. C 지역 5곳에서 선택했다. D 지역 6곳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는 4C4라고 풀 수 있죠. 3개 중에 3개 푸는 경우의 수 1가지, 4개 중에서 4개를 쓰는 경우의 수도 1가지. 숫자는 같으니까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니까. 자, 요거 2개를 갖다가 적어서 푸는 방식은 5, 2개에서 하나 더 했으니까 여기 있는 2개 중에 큰 수. 자, 또 똑같은 패턴으로 줄이면 2개 똑같으니까 하나 큰 수. 2개의 숫자 중에 큰 거 4. 그래서 얘는 7C4. 7C4라는 건 7C3 이렇게 푸는 거니까 7, 6, 5, 3, 2,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공식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죠. n-1cr 더하기 n-1cr-1이라는 컨비네이션 2개의 조합은 대상의 개수를 하나 늘린다 n, 2개 중에 큰 거를 쓴다 r로 풀 수 있는데 이 공식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죠. 이 공식을 몰랐다면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숫자들을 쉽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뭐 4개인데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는 1, 4C1, 5C2, 6C3 그대로 풀면 되니까 계산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다. 이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3명을 뽑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주어져. 여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10배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리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동아리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명수씩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 남자. 몇 명인지 모르니까 NN. 자, 위에서 설정이 된 것은 남녀 구분 없이 뽑는다 그랬으니까 전체에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이 N명 중에 3명을 뽑는 이 경우의 숫자가 주어져. 두 번째,
여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경우의 수의 10배가 되었다. 누가? 주어가 이것의 10배이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n 하나, 2n-1 둘, 2n-2 셋, 연이어 3개 3, 2, 1 n, n-1, n-2 그 다음 여기 3, 2, 1 곱하기 10.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선 3, 2, 1 n 2 여기 5 남고 그 다음 여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2 뽑아 n-1 죽어 요렇게. 자, 그랬을 때 2를 써보니까 2에 2n-1은 남는 거 2개 있습니다. n-2에 5 전개시키셔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거 먼저 지우고 해야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반원이 7개의 점이 있다. 이 중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자, 삼각형이 개수 세는 문제입니다. 자, 점 3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3개를 꼭지점을 연결해 주면 삼각형이 되니까 전체의 대상이 되는 점 중에 꼭지점 3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럼 3개를 선택하는 7C 3이 답인 줄 알았지만 문제가 되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7개의 점 중에 하나, 둘, 3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바로 뭐가 되어버리죠? 삼각형이 되지 않고 직선이 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3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 경우의 수는 문제가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답이 되지 않으니까 빼서 문제를 이 오류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걸 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섬이 있다. 3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4개의 섬 모두를 연결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자, 우선 섬의 크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도 한 번 한 거고요. 이렇게 연결해도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지점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에 또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4개의 섬이 있는데 3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4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지 않겠죠? 하나, 둘, 셋. 얘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긋는 선의 위치에 따라서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이 선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겠습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다리를 모두 그려놓고 거기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게 바로 제가 만들 수 있는 총 6개의 종류의 다리죠.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의 다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3개를 선택했다면 이 3개를 건설하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자, 이거는 이 3개를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는 섬이 여기는 없죠. 그럼 이건 답이 되겠네요. 이 경우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6개의 다리를 건설하는 대상 중에 바로 이걸 이렇게 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개를 선택하는데 아까 봤듯이 이렇게 3개를 선택했다면 얘는 바로 독립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경우 중에는 답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몇 가지일까요? 세봅시다.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3개를 선택하면 얘가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얘하고 요렇게 3개를 연결한 이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3개를 하고 얘를 독립시킨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주위에 있는 3개를 하고 가운데 있는 걸 독립시킨 4가지. 그래서 1가지, 2가지, 2가지, 다시 셀게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 4가지는 분명히 다리 3개씩을 선택했지만 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시3에서 4가지를 빼주시면 모든 섬들이 연결된 경우를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수의 곱이 짝수. 자, 1부터 10까지를 선택할 때 2개의 숫자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 자, 그럼 2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2개의 숫자 중에 이렇게죠. 2개 중 적어도 1개는 뭐가 되더라? 짝수가 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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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수, 짝수가 되는 3가지 경우 모두 다 답이 되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체에서 답이 안 되는 경우를 쓰겠습니다.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 2개의 숫자 모두 다 뭐가 되냐면 홀수가 된다면 여기 있는 이것은 짝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뺐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짝수가 되는 경우들이 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문제로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바로 10C2. 자, 그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건 홀수를 2개를 뽑는 겁니다. 홀수만 2개. 1부터 10까지 중에 1, 3, 5, 7, 9라는 5개의 숫자 중에 홀수 2개를 뽑는 거니까 5C2. 그러면 이게 홀수가 되는 건 빠졌으니까 바로 모두가 결과가 짝수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